법률행위 되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78페이지 하단입니다. 자, 1번 지문에서 의사표시력이 의사의 흠결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자, 이것은 지난 첫 번째 시간에서 법률행위 대리 첫 번째 시간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었습니다. 맞죠? 자, 한번 그냥 구두상으로 복습을 해보면, 자, 대리인에게 어떤 흠결, 하자, 악의, 과실 등의 사유가 있었다. 그러면 그것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단 그 대리인의 효과는 본인에게 직접 귀속된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를 당하면 그 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직접 귀속되기 때문에 본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해서 지속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네. 맞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2번 질문은요,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서 행위를 한 때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치 못한다. 이것은 민법 제116조 2항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그림을 그려두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그림은요, 좌측 하단에 있는 그림이에요. 좌측 하단. 자, 여기 이 그림입니다. 자, 본인이 대리인에게 무엇을 지시했냐면요, 상대방의 X건물, 여기 X건물이라고 제가 썼습니다. 글씨가 조금 날려졌는데 X건물을 매수할 것을 지시했어요. 근데 그 지시에 따라서 대리인이 상대방의 건물을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는 원시적 하자가 발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에 누수 내지 균열 현상 이런 것이 원시적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이 본인이 지금 매수인의 결과거든요. 상대방이 매도인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매수인인 본인이 상대방 매도인을 상대로 해서 매도인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통의 매매 계약에서는 자, 여러분 듣고 계시죠? 보통의 대리인을 동반하지 않은 보통의 매매 계약에서 만약에 이런 하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선의, 모르는데 과실 없었다. 무과실. 그래서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은, 즉 계약 당시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해서 원시적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라고 한다면요, 그 하자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매도인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즉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원칙적인 매도인 담보 책임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안은 그것이 아니다는 거죠. 116조 2항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본인이 대리인에게 X건물을 매수할 것을 지시했고 대리인은 본인의 지시에 쫓아서 행위를 했습니다. 매매계약을 상대방과 체결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는요, 설사 대리인은 선의 무과실을 하더라도 그 소리가 뭐예요? 그 건물에 원시적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계약 당시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었다. 즉 선의 무과실을 하더라도 본인의 지시에 쫓아서 행위를 했을 때는 이때는 대리인 중심으로 판단하지 않고 본인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본인에게 과실이 있다면 사전 X건물의 사전 확인 등을 게을리해서 본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한다면요, 이때는 본인 중심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에게 만약에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이때는 결론적으로 본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매도의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X. 여러분 이해되시죠?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닌데요, 어쩌다 한번 출제가 되면 지문에 나오면 상당히 헷갈리는 과 같은 조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2번 지문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확연히 들어올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했다. 누가? 갑이 대리인 을에게 자, X건물의 매수를 지시했다. 위임했다. 따라서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그 행위를 한 때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악이거든요. 또는 과실로 해서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해서 과실, 이게 조문에는 좀 더 있어요. 한마디 더 있습니다.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과실 또는 과실로 해서 알지 못한 사정, 즉 과실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우리가 대리인을 통한 법률행위는 대리인 중심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리인 중심으로 판단한다면 선의 무과실이니까 대리인이 난 당신에게 매도 담보 책임을 묻겠다. 그거 할 수 있어 없어? 그렇게 주장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결정적인 단어가 바로 이 지시라는 거다. 지시. 여러분, 여기 지시라는 단어. 이렇게 보이시죠? 이것 때문에.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동차 매도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본인의 허락 없이 본인 자동차를 스스로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건 뭐죠, 여러분? 자기 계약이죠. 본인이 자동차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수여했는데 대리인이 자기가 스스로 시가보다 싸게 그 본인의 자동차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여기까지의 내용은 자기 계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약 쌍방 대리는 원칙적으로 금한다 그랬죠.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채무의 이행의 경우에는 허용된다 그랬는데 지금 이 상황은 본인이 허락한 거 아니죠. 여기 허락 없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채무 이행 아닙니다. 이 상황은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했어요. 이 계약은 이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OX, X죠. 무효가 아니고 126조의 표현들이 자, 우리 다음 시간에 여러분 집중적으로 공부하실 표현들이, 즉 무권대리 중에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로 나눴을 때 표현대리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125, 126, 129조의 표현대리가 있는데 월권대리는 126조의 표현대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 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했다. 그래서 126조의 표현대리가 되고 표현대리는요. 본인의 추인에 따라서 본인이 추인함으로써 그 무권대리 행위가 처음부터 유권들이었던 것처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법리를 우리는 유동적 무효의 법리라 그러거든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유동적 무효는 앞으로 또 설명될 기회가 충분히 있습니다. 아직 정식 진도 아니에요. 유동적 무효는 원래는 무효와 취소편에서 나오거든요.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 그래서 거기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서 3번 지문은 여러분 이해하셨죠? 옳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 이것은 126조의 표현대리, 월권대리가 되고 따라서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서 처음부터 유권대리였던 것으로 될 수 있다. 따라서 유효다, 무효다는 것이 대리행위 당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습니다. 유동적 무효. 아시겠죠? 유효될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 이거 끊고 뭐라 그러죠, 여러분? 역시 첫 시간에 나왔었죠. 현명한 경우에는 직접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돼요? 나 본인 갑의 대리인 을이다. 라는 것을 상대방과 계약 당시 표현하지 않았다. 즉 표시하지 않았다. 이거 현명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칙적으로 대리인 자신을 위한 법률행위로 간주된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대리인이 설사 현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 뭐를? 너는 본인의 대리인이 아니냐. 그걸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면 굳이 현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리행위로서의 효과가 발생됩니다. 네. 그런 것은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요. 5번 지문입니다.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시험 자주 나오죠. 자주 출제됩니다. 117조 규정이거든요. 대리는 행위. 그렇다면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도 타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냐?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리인 자격으로서 미성년자가 상대방과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행위 효과는 모두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니까 미성년자인 대리인에게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이때 대리는 행위능점을 요하지 않는다 할 때 이 대리는 이미 대리인에 국한되는 것이다 라는 것은 이미 제가 설명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저 우리 권리 주체, 그렇죠? 자연인 할 때 한번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 말 됩니까? 말 안 되죠? 피한정 후견의 법정 대리인이 뭐 피성년 후견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할 때 이 117조가 적용되는 대리는 이미 대리인에 국한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잠시 후에 대리권 소멸 사유를 보실 텐데 애초부터 능력자였던 대리인이 갑자기 한정 후견 심판을 받아가지고 아니 성년 후견 심판을 받아갖고요. 피성년 후견인이 됐어요. 자, 잠시 후에 정식으로 보겠습니다. 자, 방금 말이 잠시 잘못 나왔는데 다시 말하겠습니다. 본래는 능력자였던 대리인인데 이 대리인이 성년 후견 심판을 받아서 비성년 후견이 됐다. 이건 어때요? 대리권 소멸 사유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5번은요, 117조는 처음부터 대리인을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 이런, 제한 능력자도 이렇게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됐죠.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임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로 소멸한다. 역시 옳은 표현이고요. 잠시 후에, 자, 페이지를 달리해서 대리권 소멸 사유를 좀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조금 기다리시고요. 7번 보겠습니다. 자, 7번 우리 79페이지로 왔습니다. 원인된 계약 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수권행위가 철회되지 않았다면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했는데 이미 대리권의 특유한 소멸 사유는요. 원인된 법률 관계 종료 또는 수권행위 철회. 자,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또 여러분이 은근히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림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림을 미리 또 이렇게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자, 오른쪽 하단 그림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대리권의 소멸 사유는요,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 사유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 공통된 소멸 사유는 본인의 사망. 본인이 사망해버리면 대리인 존재할 필요 없죠. 그래서 대리권 소멸이고요.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파산입니다. 여러분, 이 글씨. 파산하거나 성년 후견 개시. 성년 후견 심판을 받아서 성년 후견 개시되면요,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의 대리냐 법정 대리냐를 떠나서 공통된 소멸 사유는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파성. 암기해 두십시오. 은근히 시험 자주 나옵니다. 쉬운 건데도. 사파성. 네, 기억하시고요. 대리인의 한정 후견 개시는 소멸 사유 아닙니다. 그 점 좀 조심하시고. 그리고 본인은 사망밖에 없어요. 근데 본인의 파산해서 넣을 수가 있어. 출제자가. 본인의 파산은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 사유다. 이렇게 또 넣을 수 있어. 함정을 팔 수 있습니다. 본인은 사망밖에 없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게 어디에 가면요. 어디에 가면 본인의 사망 또는 본인의 파산은 뭔가의 소멸 사유다. 종료 사유다 하고 나오는 게 있어요. 채권법에 가면 위임의 종료 사유에는 위임인의 사망 또는 파산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 출제자가 은근히 헷갈리게 만들어버려요. 자, 여러분, 제 말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지금 우리는 대리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을이 임의대리다. 법정 대리가 아니고 임의대리다. 그러면 임의대리의 특유한 소멸사유는 두 개가 있어요. 갑이 을에게 주었던 수권행위의 철회. 대리권 주었던 것을 박탈시켜요. 다시 대리권 주고 가만 보니까 적격자가 아니야. 그래서 그 대리권을 철회하는 경우. 또는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입니다. 우리가 앞에 지문에 있고 해설에 있고 하니까 여기도 다 이렇게 일일이 쓰지 않았습니다. 네. 키워드만 딱 이렇게 제시했어요. 철회가 뭐라고요? 수권행위의 철회. 줬던 대리권을 박탈시키는 것이고 종료가 뭐라고요?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입니다.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는 뭐냐면 만약에 갑이 을에게 특정 X 토지의 매도에 대한 대리권 줬다. 그런데 이 대리인이 상대방 병을 만나서 적절한 가격에 X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 체결하고 그 법률 효과가 모두 본인한테 귀속됐다. 본인이 이제 잘 팔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상대방은 이제 매수인으로서 소유권 등기를 넘겨받고 끝났습니다. 이게 뭡니까? 원인된 법률 관계 종료.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는 위임하면서 동시에 대리권을 주었을 때 위임 계약이 종료되면 해지되거나 하면요 대리권도 따라서 소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확실히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암기해 두셔야 돼요. 이런 것은 출제가 자주 되고요. 나오면 이제 서비스 문제거든요. 득점하라고 주는 문제거든. 그러니까 이런 건 바로 정답 바로 체크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파성 제일 앞 글자 따서 이렇게 하고요. 철회 종료 따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여러분 다 보셨죠? 자,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7번 지문 이제 보면 또 확인하죠. 우리 2024년 노무사 시험 나왔던 지문이군요. 원인된 계약관계, 원인된 법률관계를 말하죠.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수권이가 철회되지 않았다면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했는데 둘 중에 하나거든요. 두 개가 동시 충족돼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또는 수권행위 철회니까 둘 중에 하나만 충족되면 대리권 소멸하지 않는다. 당연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8번입니다.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당연히 틀렸죠.
본인의 사망은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된 소멸사유다. 그랬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핵심 정리의 대리권 소멸사유, 공통 소멸사유, 본인의 사망, 그 다음에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뭐 성년 후견 개시, 파산, 다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여러분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 79페이지 하단 보고 계십니다. 네. 자, 1. 대리인의 대리권은 복대리인의 선임에서 소멸한다. 자, 그러면 또 복대리가 이제 나오는데 이 복대리도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피해가지 않습니다.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대리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기억에 남기기 위해서 역시 또 이렇게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림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예, 그림을 아주 중시하셔야 됩니다. 이게 의외로 여러분 유사시가 뭡니까? 시험 보실 때 연상작용을 합니다. 네, 기억에 팍팍 살아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본인갑 대리인을 상대방 정고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자 여기 핵심 정리에 다 물론 있는 것인데요. 대리인이 임의대리냐 법정대리냐에 따라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 여러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세 글자로 줄이면 뭐라 그러냐면 복임권이다. 뭐라고요? 복임권이랍니다.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줄여서 복임권인데 복임권 유무가 우리 법정대리냐 임의대리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법정대리인은 언제나 복임권을 가집니다. 언제나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본인의 승낙 이런 게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복대리인의 선임감독상의 책임은 그 대신 무거운 책임을 집니다. 법정대리인은 무과실 책임을 집니다. 무과실. 자신에게 고의과실 뭐 이런 것이 없었다 하더라도 결과만 발생하면 본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그것을 뭘 한다고요? 무과실 책임을 한다. 그죠? 그런데 임의대리다. 임의대리인이면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하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어요. 여셨죠? 본인의 뭐라고요?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하나여 복임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대리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과실 책임이 아니고 과실 책임을 집니다. 복대리인의 선임감독상 책임은 과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복대리인의 어떤 감독상 책임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이제 책임을 피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어쨌든 무과실 책임보다는 가볍지만 선임감독상의 과실 책임을 부담한다. 지금 여기서 다 설명하고 하니까 여러분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잠시 후에 지문에 가고 해설 부분에 가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 이론에 나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는 이건 대리행위가 아니고요. 선임행위랍니다. 방금 뭐라고요? 선임행위라 그러거든. 자, 이렇게 해서 선임되면 이 복대리인의 존재는 참으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틀렸다는 거죠.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고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 대리인 자신의 이름과 책임으로 선임하지만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여기, 여러분. 본인의 대리인이다.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리고요. 대리인이 상대방과 어떤 법률행위 하면, 대리행위 하면 그 효과가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직접 효과가 발생되듯이 이게 흰 분필로 써져 있는 거 있죠? 보시고요. 마찬가지로 복대리인이 상대방과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행위 효과는 역시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효과 발생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림도 연상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 좌측에 보면 제가 뭐라고 또 써두었습니다. 자 대리인이 가지고 있는 대리권과 복대리인이 가지고 있는 복대리권을 비교를 했을 때 그 무게를 또는 범위를 비교를 해봤을 때 복대리권은 아무리 넓다 하더라도 대리인의 대리권을 결코 초과하지 못한다. 같을 수는 있습니다. 같을 수는 있는데 복대리권이 대리인의 대리권을 초과하지는 못합니다. 대리인 대리권보다는 적거나 같아야 돼. 네, 그렇죠. 복대리권은. 그래서 그리고 대리인의 대리권이 1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따라서 소멸한다. 여러분 대리인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 따라 소멸한다. 그러면 여기서 복대리권의 소멸 사유까지 한번 보고 지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파성,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성년, 후견, 개시. 네, 그러한 사유에 의해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 어떻게 돼요? 따라서 소멸이죠. 소멸이죠. 제가 여기 자, 이렇게 소멸하면 얘도 소멸. 분필 확인하시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을이 임의대리인이다. 임의대리인. 그러면 수권 행위를 철회했다. 또는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됨으로써 임의대리인의 대리권 소멸하면 역시 복대리권 따라서 소멸입니다. 그리고 복대리인 자신이 사파성입니다. 여러분. 사파성 뭐예요? 복대리인 자신이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가 이루어지면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아서 개시가 되면 당연히 복대리권 소멸입니다. 그러면 복대리권 소멸 사유를 다 봤네요. 아니요. 딱 하나가 남았습니다. 딱 하나. 뭘까요? 여러분, 대리는요, 복대리인을 누구 이름과 책임으로 선임한다고요? 본인? 아니요. 자기 이름과 책임으로 선임. 자기의 이름과 책임으로 선임하지만 단 본인의 대리인이거든요. 응? 그러니까 이 복대리인이 뭔가 잘못된 행위라면 이 을은요, 갑에 대해서 법정 대리인 같으면 무과실 책임, 임의 대리인 같으면 과실 책임. 어쨌든 책임은 지거든요. 무과실 책임이든 과실 책임이든 그 경중의 차이가 있더라도 책임은 지거든. 그래서 이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해놓고 가만히 보니까 얘가 적격자가 아니야. 뭔가 사고 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본인한테 뭐 책임져야 될 사정이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선임 행위를 뭐 해야 돼? 철회할 수 있어야 되죠. 이건 수권행위 철회를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여러분. 수권행위에 철회해버리면 이건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돼버려요. 대리인으로부터 대리권포든 작화된다. 이렇게 모순에 빠지니까 가급적이면 수권행위의 철회라고 하지 마시고 선임행위의 철회라고 표현하는 게 옳습니다. 예전에 어떤 국가고시에서 수권행위 철회해가지고 오류가 발생된 적이 있습니다. 답이 복수답이다 해가지고 막 그 뭡니까 이의신청되고 막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데 결코 주최자 측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제 말이 뭐냐면 수권행위 철회해놓고 그 지문은 틀린 게 아니고 그냥 옳은 복대리권 소멸 사유에 옳은 것으로 처리를 해버리더라는 얘기죠. 여러분 제 말 이해하시죠? 그렇지만 어쨌든 시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임행위의 철회라고 하시는 게 정확하고 그것이 바로 대리인과 복대리인 사이의 특유한 소멸 사유다. 자, 이렇게 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여러분, 자, 돌아가서 확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자, 진도 나갔죠. 여러분. 자, 79페이지로 돌아왔어요. 하단에 대리인의 대리권은 복대리인의 선임에 의해서 소멸한다. 당연히 틀리죠.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복대리인 선임하더라도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하지 않습니다. 소멸한다. 틀렸고요. 2번.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그렇죠?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그렇지만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해서 항상 똑같은 범위다. 이렇게 여러분 한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까 여러분 그 범위 제가 말씀드렸죠. 복대리권은 아무리 넓다 하되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를 초과하지는 못한다. 같을 수는 있다. 그 다음 3번. 복대리는 본인이나 제3자, 이 제3자가 이제 상대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금 그 그림에서 상대방, 그렇죠? 복대리는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역시 맞고요. 4번,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네, 본인을 대리한다. 대리인을 대리한다 하면 틀린다. 본인을 대리한다. 네, 뭐 틀림없습니다. 5번, 임의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자, 뭐뭐만 하면 일단 의심해야 되죠.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임의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6번. 통상의 오피스텔 분양에 관해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본인의 명시적 승낙이 없더라도 부득이한 사유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어떠세요? 아, 틀렸죠?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는, 임의대리인의 경우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그러니까 승낙이 없더라도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하면 안 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지. 그렇죠? 그 다음에 7번입니다. 복인권이 없는 임의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행위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복인권이 없는 임의대리인 하면 어떤 경우일까요? 본인이 승낙도 안 하고 부득이한 사유도 아니고. 그렇죠? 이런 경우는 복인권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임의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어요. 그래서 복대리인이 행위를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월권대리 되는 거지. 뭐 126조의 표현들이 월권대리 되는 거죠.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126조의 표현들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자, 8번.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다. 틀렸습니다. 본인의 대리이다. 그렇죠? 네, 아까 제가 자주 나온다고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80페이지를 보고 계신데요. 자, 그 다음에 통 문제 한번 보죠. 통으로 된 문제. 자, 6번. 갑은 자신 소유 엑스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에 대리권을 을에게 수여했고, 자, 수여했다 하면 을은 무슨 대리이다? 임의대리이다. 그에 따라 을은 병과 위 엑스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 제가 그림을 미리 그려두었어요. 예, 설명하면서 막 그림자, 글씨를 자꾸 날려서 그리니까 미리 그려두었습니다. 그렇죠? 본인 갑을 대리인 상대방 병입니다. 자, 1번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옳은 것 골라라 그랬죠, 여러분? 자, 을은 원칙적으로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없다. 이거 여러분 첫 시간에 했던 거예요. 해제 권한은 없다. 해제 권한, 취소권 이런 것은 본인에게 귀속된다. 그렇죠? 본인이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을이 매매 계약에 따라 병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했대요. 수령했으나 이를 갑에게 현실로 인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상대방, 병은 매수인, 병은 중도금 지급 처분 면한다. 대리인한테 중도금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대리인이 본인한테 중도금 안 갖다 줬어. 그건 자기들 사정이야. 상대방 입장에서는, 매수인 입장에서는 중도금 지급 한 것이니까 지급 채무를 면하는 거예요. 이제 아직 잔금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쵸?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요. 을은 갑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또 나오네. 에만, 뭐뭐만, 의심. 네.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틀렸다. 승낙 또는 여러분이 대답. 뭐라고요? 부득이한 사유.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을의 사기로. 대리인이 사기쳤네요, 여러분.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를 쳤어. 매매계약이 체결됐을 때 상대방 병은 갑이, 즉 갑이 본인이 그 사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하나야 과실. 하나야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했는데 이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를 당하면 취소할 수 있다는 효과가 본인한테 직접 가니까 본인이 상대방한테 취소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제 지금 분필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 확인해 주시죠. 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질문은 뭐냐면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거예요. 아니요. 당한 거는 방금 제가 설명드렸고 당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는 효과는 본인한테 가고 본인이 상대방에게 취소할 수 있다. 그것이고요. 이번에는 이 4번 질문은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사기를 친 겁니다. 대리인이 사기를 쳤어. 상대방한테. 그러면 여러분 이때는 본인의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다. 즉 110조 제2항의 제3자에 의한 사기 이것을 적용해가지고 그렇게 지문을 나열한 것인데 틀리는 거죠. 틀리는 거죠. 응? 왜 틀립니까?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치면 이건 본인이 직접 사기치는 거와 똑같다라고 제가 몇 번 강조드렸어요. 왜? 대리인은 본인과 동격입니다. 같은 주체로 다뤄야 돼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치거나 강박하면 그건 본인이 직접 하는 거와 똑같으니까 상대방은 본인의 악의 과실인 거 따질 필요 없이 묻지도 따지도 않고 바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4번 틀렸어요. 네. 틀렸죠? 지금 이미 옳은 지문 나왔죠, 여러분? 네? 옳은 지문 나와서 안 나왔어요? 나왔죠. 2번이 옳은 지문이었죠. 자, 옳다 틀렸다는 것을 쭉 강조하고 설명했었습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상대방 병이 갑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채무 불이행에 을의 책임 사유가 있다면 해제로 인한 원상 회복은 을이 부담한다. 아니요. 이것도 여러분 첫 시간에 했던 것인데 일단 대리인이 뭔가 잘못해가지고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 그럼 상대방이 본인한테 해제할 수 있다. 그럼 해제하면 직접적 효과가 뭐예요? 원상회복 의무. 그 원상회복 의무를 대리인에게 부담시키느냐? 아닙니다. 일단 해제가 되더라도 그 해제에 따른 법적 효과도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발생이 된다. 그랬죠? 그럼 본인이 어쨌든 뭐 받았던 돈, 계약금, 중도금 이런 거 돌려줄 의무는 본인에게 있다는 거죠. 물론 상대방도 뭐 등기수료 받아둔 게 있으면 되돌려줄 의무가 있겠죠. 그래요. 그래서 을이 부담한다. 틀렸고요. 원상회복 의무 본인이 부담한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81페이지로 왔습니다, 여러분. 자, 7번. 역시 통 문제입니다. 갑으로부터 5억 원의 토지 매수를 부탁받은 임의대리인 의리. 자, 여기 갑으로부터 5억 원의 토지 매수를 부탁받은 임의대리인 의리입니다. 매도가 아니고 이번 매수예요. 의리. 갑의 허락을 얻어 병을 복대인으로 선임했다. 자, 여기까지 무난하죠? 그렇죠? 무방하죠? 의리. 갑의 허락을 얻었다. 허락 또는 부득이한서 둘 중에 하나. 그래서 복대인을 선임했다. 근데 이 복대인 병은 매수 의뢰 가격이 5억이라는 사실을 5억에 살아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정의 토지를 조속히 매수하기 위하여 정과 6억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여러분 이때 갑을 병정의 법률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렇죠? 준비됐습니까? 자, 시작하겠습니다. 1번 을은 갑의 이름으로 병을 선임한다. 아, 여러분 진짜 여기 깜빡하면 속습니다. 제가 아까도 그랬지만은 복대리는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과 책임으로 선임한다는 말 기억나시죠? 자기가 대리인 자신을 말하는 거야. 대리인 자신의 이름과 책임으로 선임하는 그렇지만 본인의 대리인이다.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고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을은 갑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한다. 틀렸어요? 갑의 이름이 아니다. 갑의 이름. 갑의 이름. 틀렸고요. 자신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을은 갑에 대하여 병의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가 아니고 책임을 집니다. 근데 승낙받아서 복대리인을 선임했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책임처럼 무과실 책임이 아니라 무슨 책임? 과실 책임. 잠시 후에 핵심 이론에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책임지지 않는다 해버리면 안 됩니다. 책임지긴 지는데 과실 책임진다. 그 다음에 3번. 병은 즉 복대리인이에요. 복대리인은 을의 동의가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에만 토지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여러분 대리인이든 복대리인이든 해제권은 없어요. 그건 누구한테? 본인에게 있다. 그렇죠? 본인에게 있다. 그래서 해지할 수 없다. 옳은 표현입니다. 옳은 표현. 네. 당연히 옳은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만약 을이 사망하더라도, 자, 대리인 을이 사망하더라도 병의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틀렸네요. 자, 빠른 속도로 한 번만 더.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파성,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 사유 발생하면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 그러면 복대리권 따라 소멸. 그 다음에 임의대리인이 여기 을이 임의대리인 경우에는 숙권행위 철회,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해서 소멸하면 복대리권 따라 소멸. 그러면 이번에는 복대리인이 사파성 되면 복대리권 소멸. 그리고 대리인과 복대리인 사이의 특유한 소멸 사유는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뭐 조심하자 그랬죠? 선임행위의 철회. 네, 그랬었죠? 네, 됐어요. 자, 그러면 X 4번 틀렸고요. 5번. 토지를 5억 원에 매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병이 정과 6억 원의 매수 계약을 체결한 것은 착오에 한 의사표시 아닙니다. 이건 착오 이론이 착오의 법리가 정되는 거 아니고요. 따라서 취소 사유가 아니고요. 이건 뭐다? 월권대리, 즉 126조의 표현대리가 됩니다. 권한이 있어 없어요? 이 복대리는 권한이 있어. 5억에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은 있었잖아요. 근데 얼마였어? 6억에 매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권한 범위를 초과한 행위를 했다. 이것을 우리가 3교시, 그러니까 법률행위 대리의 세 번째 시간에서 자세히 공부하게 될 126조의 표현대리, 즉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일명 월권대리를 한다.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여기 복대리 핵심 이론 읽어주시고요. 여기 복인권 부분에 특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복인권이 있는 반면에 무과실 책임을 진다 했죠. 근데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 안 하려고 했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선임했을 때는 그 책임이 경감됩니다. 무과실에서 과실 책임으로 경감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없으나 예외적으로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하나여 복인권 갖는다. 알고 있다, 이제. 여러분 알고 있다. 따라서 임의대리인의 그 복대리인에 대한 선임감독상 책임은 과실 책임입니다. 과실 책임. 그런데 임의대리인이 자신은 자기가 직접 대리행위를, 자기가 직접 일 처리하지 않으면 성이 안 풀리는 사람이야. 이 사람 완벽주의자거든, 임의대리인이. 근데 어느 날 본인 갑이 병을 데리고 와가지고 병을
데리고 오더니 대리인 보고 그럽니다. 을 보고 그럽니다. 아, 그 업무 처리하는데 수고가 많지요. 힘드시죠? 내가 데리고 온 이 병, 이 사람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시오. 이건 뭐예요? 이미들이 복대리인을 선임 안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지명했죠. 지명해서 복대리인 병을 지명에 의해서 복대리인이 선임됐을 때는 이때는 책임이 경감된다. 그러니까 과실 책임에서 더더욱 책임이 가벼워진다. 어떻게 가벼워지느냐? 즉 본인이 지명한 자가 누구예요? 방금 병으로 제가 예를 들었죠. 이 병이 부적임자다. 대리인이 가만 보니까 의리 보니까 이게 병이 부적임자다 또는 불성실한 자다 라는 사실을 알고도 본인에게 그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해임을 태만히 한대. 해임은 누가 할 수 있어요? 대리인 직접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해임을 태만히 한 때가 아니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 조금 이제 까다롭게 나오면 이게 단계적으로 시험 지문에 나올 수 있거든. 그럼 여러분이 괜히 막 헷갈리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자. 일단 법정 대리인부터 시작하면 무과실 책임, 그 다음에 또 일정한 경우에는 또 과실 책임으로 경감되는 것 있죠. 그 다음에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과실 책임인데 본인의 지명 소리 들어가면, 예? 지명 소리 들어가면 그 책임이 더더욱 경감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무과실 책임에서 과실 책임으로 과실 책임에서 더 가벼워지면 또 다른 무슨 책임의 명칭이 있느냐? 없어요. 없어. 과실 책임에서 더 책임이 경감된다. 이것이 끝입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나머지 다 읽어주시고요. 자, 이제, 자, 여러분. 82페이지 예, 보고 계십니다. 1번. 대리인과 강행법규에 위반한 경우에는 표현들의 법리가 정되지 않는다. 어렵죠? 지문은 짧은데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보세요. 출제됐던 기출 표시 한번 보세요. 예, 은근히 이렇게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두고 출제가 됐네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뭐냐면 대리인과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경우에 하면 강행법규에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그 법적 효과가 어떻게 돼요? 무효죠. 물론 우리 민법상 강행법규는 효력 규정을 의미하는 것인데 일단 이 강행법규에 위반하면 법령의 효과 자체가 무효. 절대적 무효. 그것도. 상대적 무효가 아니고 절대적 무효. 그쵸? 무효가 되고 확정적 무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표현 대리가 성립되면요. 표현 대리가 성립되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표현 대리가 성립되면 유동적 무효의 법리가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 소리는 뭐냐면 본인이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권 대리적 유효로 돌아갈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표현 대리는. 그래서 자꾸 제가 반복하지만 3교시 때 자세히 설명 한번 듣고 오시면요. 훨씬 수월합니다. 쉽습니다. 지금도 이해하셨겠지만.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은 확정적 무효고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돼 표현대리가 성립된다면 이것은 유동적 무효가 되니까 이게 서로 배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때요? 강행법규 위반하는 경우에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네, 이해했습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어떤 사람이 대리인의 외양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이의를 하지 아니하고 방임했다. 이렇게 되면 125조의 대리권 수여의 표시한 표현대리가 추단될 수 있다. 이 소리가 뭐냐면 갑의 친척이 있는데 을이 친척인데요. 이 을이 갑의 꼭 대리인 것처럼 갑은 사실 대리권 준 적이 없거든요. 근데 갑의 대리인 것처럼 해서 상대방하고 어떤 계약을 하고 본인 그 갑의 이름으로 계약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본인 갑이 알면서도 이걸 방임하는 거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방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 여러분이 이제 병의 입장으로 생각하세요. 상대방 병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것은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줬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을이 대리인의 외양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본인 갑이 알면서도 이의를 하지 아니하고 방임하는 경우, 방치하는 경우 본인의 대리권 수요가 추단될 수 있다. 이 표현이 뭐냐면요. 125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해설에 잘 나와 있으니까 읽어주시고요. 3번 친권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하면요. 친권자는 미성년자에 대해서 뭐죠? 법정 대리인이죠. 법정 대리인이 본인에 대해서 뭔가 재산을 증여한다면 이것도 일종의 뭐예요? 자기 계약이지만 이것은 미성년 자녀에게 유리하니까 유효한 법률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무권 대리나 월권 대리가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유효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또 넘어갑니다.
자, 지금 여러분은 82페이지 하단을 보고 계십니다. 4번입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대리권 남용의 문제가 될 여지가 없다 했는데 틀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3교시 때 사례 판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표현대리가 성립할 때는요. 이때 물론 이 표현대리는 126조 즉 월권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대리권 남용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의 사용을 묵인한 것만으로는 125조에서 말하는 대리권 수의 표시가 인정될 수 없다 했는데 틀렸습니다.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뭐 예를 들어 소비자하고 뭐 분쟁을 해갖고요 뭐 이렇게 그 위생 불량한 어떤 그러한 튀김 요리를 제공하는 바람에 이제 문제가 됐다. 그래서 본사와의 그 본사와의 원래의 계약 조건에 따라서 그러한 무리가 발생되면 가맹점 계약 해지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계약 조건에 따라서 해지가 됐어요. 그러면 이건 여러분 어떻게 봐야 돼요? 자, 본사가 A라 하고 B가 가맹점이라 해서 방금 문제 일으킨 가맹점이다라고 했을 때 가맹 계약이 해지가 됐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수권행위가 철회된 거죠. 그러니까 대리권 권한 자체가 소멸된 것으로 봐야 되지. 수권행위 철회. 그렇죠. 그렇게 대한 점인데 여전히 이 B가 A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인 것처럼 계속적으로 상표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럼 별도로 어떤 뭐 상표법이라 이런 것에 공법상의 제재 대상이 되어서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민법상의 문제만 따져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때요, 여러분? 그냥 묵인하고 있어요. 배달 봉투에도 여전히 뭐 무슨 치킨 여러분 아시죠? 뭐 회사가 뭐 하도 많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 찍어서 연상하십시오. 무슨 치킨 이렇게 해서 뭐 BBP랄까요? BBP 치킨 이렇게 해서 봉투에도 그렇게 찍혀 있고 뭐 심지어는 뭐 젓가락 그 봉투에도 찍혀 있고 그렇게 해서 계속 그럼 본사가 만약에 알면서도 그걸 묵인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 보통의 상대방 즉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요 뭐에 해당될 수 있냐면 125조의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는 상태인데 대리권 수위에 표시한 표현들이 이것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5번 질문 읽고 한 번 더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 또는 직위 이것의 사용을 본인이 묵인하고 있다라는 것으로도 민법 125조에서 말하는 대리권 수의 표시가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됐습니까? 네, 이렇게 됐고요. 6번입니다.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리행위가 행해진 경우에는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거 정답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이건 좀 고쳐주십시오. 이거 잘못됐어요. O가 아니고 X입니다. X로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추후에 정오표 이제 크게 뭐 그렇게 잦은 것은 아닙니다. 많다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나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추후에 여러분 정오표를 따로 게시하도록 하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은 틀린 지문입니다.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없다가 아니고 있다. 해설은 제대로 돼 있어요. 해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해설 보시면요. 여기 있네요.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리행위가 행해졌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리인 대리권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대리권이 임대차에 대한 대리권이다. 예를 들면 본인의 건물의 임대에 대한 대리권을 갖고 있는 대리인이었다. 근데 그 대리권이 이제 소멸됐어. 뭐 수권행위 철회했다든지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로 소멸됐어요. 그런데 이 대리인이 뭘 했냐면 임대차 행위를 수행했다. 한 정도가 그 범위를 종전 그 범위를 벗어나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때는 월권 대리까지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6번 여기 해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틀린 질문이죠. 이건 상황에 따라서는 126조 월권 대리 임대차에 대리권이 있었던 자가 소멸되고 난 다음에 매매 계약을 했다면 이것은 월권 즉 126조에다가 플러스 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까지 경합될 수도 있다.
무엇을 주장하든 그쵸? 법적 효과는 똑같습니다. 그럼 7번입니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소멸되고 난 다음에 복대리인을 선임했다. 이것도 여러분 문제가 되죠. 129조의 표현들이가 문제가 되죠. 129조. 129조가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입니다. 자, 한 번만 더 반복하지만 3교시 때, 대리 3교시 때 자세히 그림 그려서 보겠습니다. 그 복대리인 대리인에 대해서는 표현들이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가 아니고 129조의 표현들이가 성립될 수 있다. 여기 해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83페이지 보겠습니다. 계약이 적법한 대리인에서 체결되었는데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대리인이 수령한 계약상 급부를 본인이 현실적으로 인도하지 못했다면 본인에게는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 했는데 이거 여러분 1교시 때 나왔던 것이죠. 그렇죠? 본인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1교시도 나왔지만 아까도 나왔었어요. 아까. 그 다음 대리는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았다면 그 계약의 해제권 및 상대방 의사를 수령할 권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대리인에게 부여된다. 여기서 뭐는 있고 뭐는 없다. 해제권은 대리인에게 없고 본인에게 있다 있고 그 다음에 의사를 수령할 권한. 그러니까 대리인이 상대방 의사를 수령할 권한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없고 하나는 있고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지문. 3번 지문. 자, 83페이지 하단입니다. 자, 대리인이 자신을 본인 갑이라고 하면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것이 대리권의 범위 내일지라도 그 계약 효력은 갑이 아닌 을에게 귀속된다.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여기 해설 참조하십시오. 계약 당사자는 갑과 병이고 을은 갑의 대리인이 되어서 그 행위가 대리권 범위 내일하면 그 효력은 본인의 갑에 귀속된다. 그러니까 여기 대리인 을이 자신을 본인 갑이라고 하면서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리권 범위 내일지라도 그 계약 효력은 갑이 아닌 을에게 귀속되는 게 아니라 지금 대리인 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대리인 자격을 갖고 있죠. 자신을 본인 갑이라고 말하면서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그 행위 효과는 본인한테 귀속되는 거예요. 을에게 귀속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지문은 2020년 노무사 기출지문인데 빈도 있는 거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잘 안 나오는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복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보고요. 다음 4번 지문입니다. 대리행위를 한 자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 책임은 대리행위 효과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거의 빈도 없는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뭡니까? 상대방이겠죠. 주로 증명책임 부담한 자가 야 그러면서 너 분명히 대리권 있잖아. 너 갑의 대리인이라며 나한테 위임장 내지는 수권장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너 대리인이지. 그러니까 내가 너하고 지금 계약한 것은 본인과 나 사이에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금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4번.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수인의 대리인이 본을 위하여 각각 상충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장 먼저 체결된 계약만이 뭐뭐만 하면 의심해야 되죠.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 아까 대리인이 여러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각자 대리가 원칙이고 각각 상대방과 대리인을 하면 대리인이 여러 사람이 있을 때 각각 상대방과 계약의 당사자와 상대방과 법률행위 하면 대리행위 하면 그 행위 효과는 모두 직접 본인한테 귀속됩니다. 먼저 계약한 것만이 제일 먼저 귀속되고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기 보시면 해설 각자 대리 원칙에 따라 수인의 대리행위 효과는 모두 본인에게 미친다.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이 2020년도에 나온 이 지문들이 여러분 아주 엉뚱하네요. 그죠? 4번 물론 옳고 3, 5번은 틀렸지만 엉뚱한 지문들입니다. 일반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 거의 여러분 제 말이 의심스러우면 한번 다른, 그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여러분이 의심하실 리는 없겠지만 찾아보면 거의 찾아보기 힘든 지문에 이 3번, 4번, 5번. 네. 됐죠? 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84페이지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